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에 국민적인 열받음을 만들었던 사람이 문다혜 씨죠. 참으로 아쉽게도 문다혜 씨의 그 이슈가 약간 좀 덮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집니다. 생각해 본다면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뭐 이재명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벌써 대한민국이 뒤집혀도 뒤집혔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속된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수 쪽에 있는 정치 리더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됐거나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의혹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수준에 벌써 뭐 국감하고 벌써 뭐 특감하고만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였다면은 뭐 사퇴를 시킨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뭐 탄핵을 한다든지 얼마나 이게 막 난리가 났을 법한 그런 사안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의 직원들, 보좌관이 됐거나 행정관이 됐거나 그리고 또 뭐 옆에 이제 경호원이 됐거나 그리고 양이네스 같은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문다혜 씨의 무슨 뭐 노비 같은 역할을 하고 집을 사는데 등기를 대신해 주기를 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데 대신 운영해 줘. 대신 운영해 줘. 에어비앤비 수익금을 갖다가 대신 계좌를 통해 가지고 옮겨줘. 환치기업자를 만나. 제가 말씀드렸던 얼핏 말씀드린 4개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만약에 우리 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죠. 이게 뭐 우리가 싸울 줄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가 우리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인지, 뭐가 됐든지 간에 답답할 뿐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어떻게 해야 국민들한테 이 민주당 잡것들의 찌질함과 진짜 이 저질스러움을 알릴 수 있을지, 아무리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더 처절하고 더 치열하게 국민들한테 알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다혜 씨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도 기가 막히고 아직까지도 저질스러운 이야기들, 차마 제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 투성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문다혜 이 여자애는 어느 정도까지 막장 인생을 살았던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문다혜 같은 경우는 남편이었던 서창호 씨, 그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들어가게 된 거, 그거 자체가 일단 청탁의 결과였고, 그렇게 전무이사로서 받았던 월급,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검찰은 지금 이상직에 대한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도 또 검찰이 문다혜 씨한테 출석, 참고인 조사죠, 그렇죠? 참고인 조사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또다시 불응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문다혜라는 여자애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겠습니까? 대통령의 딸로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구체적인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까? 불법 오피스텔 그 문제가 됐거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증거가 차고 넘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뭐라고 버티는 거예요. 나 문재인의 딸인데 니들이 뭐 어쩔 건데, 내 뒤에 지금 이재명이 있고 문재인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니들이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우기는 게 누구를 보고 배웠겠냐고요. 이재명 그 떨거지가 하는 짓거리 보고 똑같이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막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문다혜 씨의 그 전셋집이죠, 그렇죠? 그 전셋집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국 이주와 관련돼 있는 자료들, 서창호 씨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 그것도 압수수색을 했고,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서대문구 전시 기획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압수수색을 시도했긴 했는데 실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올해 5월 달에 사무실을 다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하고 자시고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뭐 쳐들어갔다라고 했지, 따라고 해도 빈 사무실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도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전시기획사 문제가 됐거나 서창호 씨의 이 지금 문제가 하루 이틀 전의 문제입니까? 벌써 문재인 정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22년도에 끝났다라고 하면 몇 년이 지금 도대체가 지났습니까? 오히려 지금 기획사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양평도 집이 됐거나 아까 전에 그 전셋집이 됐거나 거기에다가 자료를 쌓아놓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압수색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진작
만약에 그 무슨 3년 전에 4년 전에 해도 모자랄 판인데 3, 4년이 다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문다혜가 아무리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바보겠냐고요. 핵심적인 증거, 핵심적인 자료를 갖다가 지 전셋집에다가 고이 모셔 놓겠습니까? 전시기획사에다가 고이 그거를 모셔 놓겠습니까? 3, 4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이나 그때의 검찰이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재명은 그냥만 족치고 이재명만 지금만 잡겠다. 그것만 지금 보여주면서 슬며시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검찰이 그랬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되겠냐고요. 지금 가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게 뭐겠냐고.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휴대전화를 2번이나 바꿀 수 있을 법한 그런 시간인데 일반인들도 4년이라고 한다면 뭐 2년마다 한 번씩 뭐 우리는 휴대전화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거, 별다른 수익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문다희 씨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는가. 문제가 지금 되는 부동산이 얼마나 금액이 됩니까? 전세금만 하더라도 4억 8천, 5억 가까이가 되고요. 전세 대출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6월달 2021년도 6월달에 문제의 지금 오피스텔도 구매를 했죠. 그렇죠? 3억 2천6백 정도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냈다라고 하니까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뭐 얼마가 되는 겁니까? 9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주도 별장까지도 3억 8천을 대출 없이 샀죠. 그래가지고 문다희 씨가 총 지출했던 금액이 대출 없이 지출했던 금액만 하더라도 12억 가까이나 됩니다. 이 12억을 도대체 어디서 났나? 지가 무슨 뭐 제대로 된 직업도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고 난 뒤에 청와대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살았던 그런 여자애가 어디서 도대체 돈을 갖다가 내가지고 12억 가까이를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양평도 주택 같은 경우도 매각해가지고 세금 내고 난다면 8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설명이 안 되는 게 4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어디서 났냐 이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뭐겠어요. 서창호를 그런 식으로 이상직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서 그렇게 받아먹었다라고 한다면은 문다희한테는 안 좋겠냐고요. 말이 됩니까? 서창호를 그냥 서창호를 보고 뇌물을 주는 겁니까? 문다혜를 보고 문다혜가 문재인이 딸이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상재가 뇌물을 주고 준 거일 텐데 문다혜한테는 그런 식의 혜택이 없겠냐고요. 바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빨리 뿌리 뽑았어야 되는 것인데 검찰이 늦장을 부려서 너무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증거조차도 제대로 확보를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다혜가 저렇게 덩덩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난달 10월이죠. 10월 22일 같은 경우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걸리다 보니까 투숙객한테 뭐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놨던 겁니까? 혹시 걸리면은 이거 사촌집이라고 얘기해라. 말이 됩니까? 10월이라고 한다면 이미 뭐 음주운전 터지고 그리고 10월 18일에 경찰 조사까지도 받으러 갔었잖아요. 그랬던 인간이 돈독이 올라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자기 때문에 난리가 난 상태인데 에어비앤비를 취소를 안 시키고 그거를 갖다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예약을 취소시키고 빨리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예약을 받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금 뻔뻔스러움도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데 더 충격을 주는 것이 뭐냐? 중년의 여성이 이제 막판에 이제 그 24일 정도쯤에 가가지고 오피스텔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년의 여성 같은 경우는 문다희 씨의 지인이라고 본인이 밝혔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24일 정도쯤 됐었을 때 오피스텔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년의 여성 문다희 씨의 지인이 가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한 움큼씩 갖고 와가지고 몇 개는 버리고 차 타고 가지고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에 있는 짐을 왜 가져가겠습니까? 그 중년의 여성이 당연히 오피스텔에 있는 문다희 씨 물건 같은 거를 전달해 주려고.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24일에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24일 이후에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이미 정리가 다 끝났는데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문다혜 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즉 친분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 문다혜 씨와의 친분을 빌미로 뭔가를 이용한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설명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일 이후에도 또 다른 남녀가 오피스텔에서 등장을 했죠. 근데 이 남자애는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문다혜 씨 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를 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애가 또 지난 10월 30일에도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자애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여기를 예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가 예약해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누굴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문다혜 본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문다혜 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 이미 24일에 가가지고 오피스텔을 정리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예약해가지고 쓸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문다혜 씨의 지인이라고 했던 이 남자, 그리고 또 자기의 마찬가지로 친구가 예약해줬다라고 하는 외국인 남성,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빨리 필요하다. 경찰은 지금 CCTV 2주치를 갖다가 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인적조사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오피스텔의 비밀을 푸른 첫 길이잖아요. 별의별 얘기가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불법 그냥 업소가 아니라 불법 유흥업소로 쓰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가지고 24일 이후에도 이런 식의 문다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또 친구가 예약해줬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에어비앤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오피라고 하는 거,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불법적인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거, 그런 공간으로 쓰였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오피스텔에 들락날락거렸던 사람에 대한 인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를 문다혜 씨의 지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남성,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친구가 예약해줬다라고 하는 그 외국인 남성, 이 두 사람의 정체가 문다혜 씨 오피스텔을 푸는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경찰이 조사하고 언론과 저희도 관심을 가져서 경찰이 이거를 공개 안 하고 묻는 사태는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